퇴직금 2억으로 55세 대기업 임원이 만든 완벽한 은퇴 공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 은퇴 후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김정훈 55씨는 퇴직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온 그였지만 정작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계획은 막연하기만 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지만 김 씨는 다른 고민이 더 컸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남들이 정해준 일정 속에서 살아왔던 그에게 자유는 막연하면서도 두려운 단어였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퇴직 후에도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삶을 살기로. 그리고 그는 퇴직금 2억 원을 투자해 꿈꾸던 은퇴 공간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김 씨처럼 은퇴 후 자신만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 글에서는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은퇴 공간을 꿈꾸는 이들에게 필요한 3가지 필수 요소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경제적 안정. 퇴직 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김 씨는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금 2억을 받았지만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퇴직 전부터 몇 가지 투자 계획을 세웠다. 사례 1. 임대 수익으로 자유를 찾은 58세 박 교수. 박 교수는 대학에서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퇴직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살기 위해 50대 중반부터 소형 오피스텔을 2채 구입했다. 퇴직 후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 180만 원이 그의 생활비를 책임졌다. 덕분에 경제적 불안 없이 자신이 원하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핵심 포인트. 퇴직 후에도 최소한의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라. 임대 수익, 연금, 투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면 더욱 안정적이다. 2. 공간의 가치. 나만의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김 씨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조용한 곳에서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곤 했다. 은퇴 후 그는 도시를 떠나 조용한 교외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다. 집 한쪽에는 자신만의 서재와 취미 공간을 만들어 독서와 명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완성했다. 사례 2. 60세 IT 전문가. 이 사장의 힐링 공간. 이 사장은 IT 기업을 운영하다가 60세에 은퇴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집 한쪽에 작은 별채를 만들어 자신만의 서재와 음악 감상실을 꾸몄다. 이 공간은 그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은퇴 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핵심 포인트. 은퇴 후 가족과 함께 살아도 개인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이 주는 안정감과 자유는 삶의 질을 높여준다. 3. 의미 있는 취미와 활동. 은퇴 후에도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삶을 원했던 김 씨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로 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차츰 자신의 작품을 SNS에 올리며 작은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목표가 생기자 삶이 훨씬 활기차졌다. 사례 3. 62세 전직 교사 최 선생님의 제2의 직업. 최 선생님은 62세의 정년퇴직 후 한동안 무기력함을 느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좌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다. 몇 년 후 그는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며 경제적 수입도 얻고 삶의 보람도 느끼는 이중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핵심 포인트. 은퇴 후에도 목표와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취미가 경제적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 퇴직 후에도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한다. 하지만 김 씨처럼 철저히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정리.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걱정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취미나 활동이 있어야 삶의 보람을 유지할 수 있다. 55세 대기업 임원 출신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지금 당신의 은퇴 준비는 어디쯤 와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은퇴 공간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4. 새로운 인간관계. 은퇴 후에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변화를 겪는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김 씨 역시 이를 실감하며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그는 요가 동호회에 가입해 건강도 챙기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친분을 쌓았다. 사례 4. 59세 전직 은행원 강 씨의 커뮤니티 활동. 강 씨는 퇴직 후 우울감을 느꼈지만 지역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들으며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찾았고 지금은 매주 미술 동호회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핵심 포인트.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활동이나 취미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은퇴 후 건강관리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필수 전략. 건강이 곧 자유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준비에 집중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강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다면 자유로운 은퇴 생활은 불가능하다. 은퇴 후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함께 챙겨야 한다. 여기서는 퇴직 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핵심 전략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신체 건강. 건강한 몸이 자유로운 삶을 만든다. 1. 규칙적인 운동 습관 만들기. 은퇴 후에도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하려면 신체 활동이 필수다. 특히 근육량 감소와 관절 건강을 고려해 꾸준한 운동 습관을 가져야 한다. 사례 1. 63세 김영수 씨의 체력 회복기. 김영수 63씨는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며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무릎 통증까지 겪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들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력을 되찾았다. 지금은 등산과 수영까지 즐기며 더욱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 핵심 포인트. 매일 30분 이상 걷기부터 시작하라.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가벼운 덤벨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라. 관절 건강을 위해 수영, 요가 같은 무리 없는 운동을 병행하라. 이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 은퇴 후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음식 섭취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잘못된 식습관은 만성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사례 2. 60세 이정희 씨의 식단 변화. 이정희 60씨는 은퇴 후 외식과 간편식을 자주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병원에서는 약을 권했지만 그는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하루에 채소를 2배로 늘리고 흰쌀 대신 잡곡밥을 먹으며 가공식품을 줄이자 6개월 만에 건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핵심 포인트.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먹자. 단백질 닭, 가슴살, 두부, 생선과 건강한 지방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균형 있게 섭취하라. 수분 섭취를 늘리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절하라. 3. 정기 건강 검진 받기.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환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핵심 포인트. 최소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자. 심혈관 질환, 당뇨, 골다공증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생활 습관을 개선하자. 2. 정신 건강. 긍정적인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을 겪는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도 한다.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해야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1.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사례 3. 65세 박동훈 씨의 글쓰기 도전. 박동훈 65씨는 직장 생활을 마친 후 목표를 잃고 무기력함을 느꼈다. 하지만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좌를 듣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글을 쓰면서 그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지금은 블로그까지 운영하며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은퇴 후에도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취미나 재능을 살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라. 이 명상과 독서로 마음의 평안 찾기.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명상과 독서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독서는 기억력을 유지하고 두뇌 활동을 촉진한다. 핵심 포인트. 하루 10분 명상을 통해 불안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자. 꾸준한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유지하자. 3.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고립되면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사례 4. 62세 최영자 씨의 동호회 활동. 최영자 62씨는 은퇴 후 점점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요가 모임에 가입하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지금은 매주 새로운 사람들과 운동을 즐기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라. 동호회나 자원봉사에 참여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결론. 은퇴 후에도 건강한 삶을 지속하자. 건강은 돈보다 더 소중한 자산이다. 은퇴 후에도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함께 관리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습관화하고 명상, 독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을 찾자. 지금 당신은 은퇴 후의 건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실천하며 활력 넘치는 삶을 만들어가 보자. 은퇴 후 누군가는 삶의 황금기를 맞이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비참함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생길까요?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는 취미 하나만 있으면 되라는 말을 믿고 시작하지만 이 단순한 생각이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 재정,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취미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뭐든 재미있어 보이면 해봐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취미나 시작했다가 건강, 돈, 관계를 잃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오늘은 잘못된 취미로 인해 은퇴 후 삶이 망가진 3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잘못된 취미가 초래한 3가지 비극적 사례. 사례 1. 경제적 파산을 초래한 과도한 골프 열정. 최 씨 62세는 은퇴 직후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골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비, 레슨비, 그린피 등 골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골프 모임에서 경쟁적으로 더 좋은 클럽, 더 비싼 라운딩 코스를 찾다 보니 어느새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아야 했습니다. 골프는 건강과 교류를 위해 좋은 취미지만 자기 능력 이상으로 돈을 쓰면 순식간에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예산 안에서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건강을 해친 무리한 극한 스포츠. 김 씨 58세는 퇴직 후 주변 친구들의 권유로 등산과 트레일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극한의 도전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산악 코스를 목표로 하며 주말마다 체력을 혹사했고 결국 무릎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목표는 칭찬받아야 하지만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무리한 취미는 오히려 건강을 잃는 결과를 낳습니다. 은퇴 후 취미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잃고 의료비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3.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한 지나친 게임 몰입. 박 씨 65세는 은퇴 후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게임은 처음엔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게임에 쏟으며 현실에서의 인간관계가 서서히 단절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아빠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 가족 모임에서도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취미는 정서적 즐거움과 함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처럼 취미가 인간관계를 약화시킨다면 오히려 외로움과 소외감을 키우게 됩니다. 결론 은퇴 후 취미를 선택할 때의 세 가지 원칙.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취미가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우리의 재정, 건강,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취미는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올바른 선택은 새로운 삶의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취미를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라. 취미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하지만 과도한 비용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항상 예산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건강 상태를 점검하라. 자신의 신체 조건과 체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활동은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라. 취미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매개체가 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마무리 취미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취미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건 순간이지만 올바른 취미는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취미를 선택할 때 비용, 건강, 관계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러면 은퇴 후의 삶이 후회 없는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취미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선택한 취미가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취미 선택 전문가가 말하는 세 가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 취미 하나쯤 잘못 골라도 괜찮지 않을까?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취미는 재정 파탄, 건강 악화, 인간관계 단절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이제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이자 삶의 황금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관점에서 은퇴 후 취미를 어떻게 선택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 재정적 부담을 반드시 고려하라. 취미는 즐겁고 여유로운 활동이어야지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골프 사례처럼 취미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은 은퇴 후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취미를 선택할 때는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취미를 꾸준히 하기 위해 매달 얼마가 필요할까?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가? 예를 들어 산책, 독서,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은 초기 비용이 거의 없고 꾸준히 이어가기 쉽습니다. 반면 골프, 요트, 고급 오디오 수집 같은 취미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 팁. 취미 비용을 은퇴 준비 예산의 일부로 설정하세요. 은퇴 후 연간 지출 예산을 세우고 취미 활동에 사용할 금액을 미리 정해두면 큰 재정적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라. 은퇴 후에는 신체적 변화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특히 근육량 감소와 관절의 약화는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됩니다. 이런 시기에 체력이나 건강 상태를 무시한 채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등산과 트레일 러닝 사례에서처럼 취미가 건강을 악화시키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취미를 선택할 때는 다음 기준을 기억하세요.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하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관절, 심혈관, 체력 상태를 고려하세요. 체력 증진에 도움되는 취미를 선택하라.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취미가 이상적입니다. 요가, 가벼운 수영, 산책 같은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라. 처음부터 높은 난이도를 추구하기보다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세요. 건강 유지 팁. 은퇴 후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걷기 모임이나
가벼운 자전거 동호회에 참여하면 건강을 지키면서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라. 취미는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과 소외감은 정신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미를 선택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게임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나치게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취미는 오히려 사회적 고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 활동, 독서 모임, 요리 교실, 지역 봉사활동 같은 취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팀 스포츠, 테니스, 배드민턴, 낚시 동호회 같은 활동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경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작 활동, 사진, 공예, 글쓰기 같은 창작 취미는 전시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연결 팁, 취미를 통해 얻는 가장 큰 가치는 사람들과 나누는 교감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기존 인간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전문가의 조언, 취미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취미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흥미롭고 재미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취미는 은퇴 후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정적 부담, 건강 상태, 사회적 연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미를 선택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취미가 나의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이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취미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은퇴 후의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선택을 통해 은퇴 후 황금기를 만들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은퇴 준비라고 하면 그저 적당한 목돈이 있으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특히 10억이라는 숫자는 어쩐지 그래, 이 정도면 모자라진 않겠지 하는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60대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신 분이 10억이라는 자산을 확보하고도 매달 적자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대체 왜? 하는 생각부터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10억이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꽤 큰 돈이죠.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 마련하고 남은 자금으로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생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변수가 훨씬 많아요.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가족 지원, 주거 환경 변화, 그리고 은퇴 후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소비 등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술술 나가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10억 자산으로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보고 들은 사례들도 곁들여서요.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한 번쯤 내 상황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퇴 후 돈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2.1. 사례를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 공무원 출신인 김정호 가명 씨가 가장 당황했던 건 바로 의료비였어요. 김정호 씨는 60대 초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했는데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일하며 차곡차곡 자산을 모았다고 해요. 집값 상승 덕분에 수도권 아파트 하나, 그리고 예적금, 그리고 약간의 주식 투자나 펀드 정도로 10억 정도의 재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이 정도면 부럽다 할 만큼 든든하다고 봤죠. 그런데 은퇴 후 1년쯤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슬슬 생기더래요. 퇴직 후에는 몸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터진 건지 여기저기 병원을 들락날락하게 된 거예요. 평소 혈압도 좀 있었고 관절도 안 좋고 가끔 소화장애까지.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겼는데 막상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다 해도 모든 병원비가 다 커버되는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김정호 씨의 아내분도 퇴직 후 반갑게 여행도 다니고 하느라 체력을 많이 써서인지 무릎 치료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갔대요. 매달 최소 5,070만 원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의료비 같은 건 크게 생각 안 했는데 막상 월급이 없어지니까 돈 나갈 때가 훨씬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2.2. 사례 이 가족 지원비 생각보다 크다. 자식들 다 컸으니 이젠 지원할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두 번째 사례는 같은 공무원 출신이지만 지금은 65세가 되신 최영자 가명 씨 이야기예요. 자녀는 성인이 되었고 각각 취업도 했지만 의외로 손주 지원이나 자녀 주택 마련 자금 때문에 돈이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특히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어도 그 이후에 엄마 아빠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출 갚기 힘들어요 하는 자녀의 하소연에 결국 조금이라도 보태주게 되잖아요. 결혼 때 이미 많이 줬는데 막상 살림 차리다 보면 이것저것 모자란 게 보이니까 또 도와주게 돼요. 집도 요즘 워낙 비싸서 젊은 애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최영자 씨가 이렇게 말할 때 그 표정이 참 복잡했어요. 자식 도와주고 손주 돌보는 건 기쁘지만 막상 계속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면 내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드네 하는 불안감이 커지죠. 실제로 손주 학원비며 간식비, 용돈 등등이 만만치 않다더라고요. 월 200만 원으로 손주들 가정교사 붙여주고 피아노 학원비라도 조금 보태주면 금세 달말에 적자가 나요. 하고 푸념을 하시는데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2.3. 사례 3 은퇴 후 안정적 수익 창출에 대한 착각. 은퇴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이자나 배당 받아서 살면 되겠지? 라는 게 꼭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다니까요. 마지막 사례로는 이번에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본 이성우 가명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성우 씨는 60대 중반으로 10억 정도의 자산으로 투자 생활을 꽤나 자신했던 분이에요. 퇴직하기 전부터 주식에 관심 많았고 이제 퇴직하고 나면 매일매일 장 열릴 때는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매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이게 은퇴 직후 몇 달간은 운이 좋았는지 꽤 재미를 봤어요. 자신감이 붙으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좀 더 큰 금액을 베팅하게 되죠. 그러다 한번 크게 시장이 흔들리면 그 손실이 자산에 큰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이성우 씨도 갑작스러운 경기 변동으로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그래,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 부동산으로 가자 해서 빚을 조금 얹어 투자했는데 마침 부동산 시장도 꺾이면서 한 번에 타격을 입었어요. 막상 일할 때는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 한번 큰 손실을 봐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이라도 마이너스가 나면 내 노후 자금에서 바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심적으로도 엄청 부담돼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결국 이성우 씨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했던 그 10억이 생각보다 금방 소진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투자 전략을 잘못 세우면 은퇴 후에는 정말 한순간에 자산이 줄어들 수 있구나 싶어서 무섭더라고요. 3.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위에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은퇴 생활은 결코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는 점이죠. 월급이 끊긴 상태에서 의료비, 가족 지원, 예측 불가능한 지출, 생활비, 취미여행 비용까지 모두 감안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소득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지출 요인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뼈저리게 실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산과 지출 계획 세우기. 당장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 또 1년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목돈이 무엇인지 기록해야 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의료비, 자녀나 손주 지원비,
각종 보험, 세금 등 꼼꼼히 체크해야 하죠. 설마 이건 안 쓰겠지 생각한 부분도 리스트에 넣어보세요. 막상 살아보면 사소한 데에서 돈이 꽤 많이 나가거든요. 안정적인 소득 창출원 마련. 연금은 되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등 다양한 루트를 미리 챙기는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좋지만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은퇴 후에는 되돌릴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적어도 생활비 부분은 배당주나 안정적 채권 또는 연금보험처럼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에 투자하길 추천해요. 시간 활용, 작은 일거리라도 만들기. 은퇴 후에 완전히 손 놓고 쉬는 것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시간이라도 취미나 재능을 살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누가 쓰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는 경력과 경험을 살려 일할 곳이 있어요. 기술 강의나 상담, 글쓰기, 1인 미디어 운영 등 다양하죠. 돈이 크게 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월 50만 원, 100만 원만 벌어도 정신적,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겨요. 가족과의 소통 및 협의. 아무리 가족을 돕고 싶어도 내 생활이 무너질 정도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지원인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건지 함께 이야기해야 해요. 손주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같아선 다 대주고 싶어도 현실을 솔직하게 가족과 공유하고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는 게 좋아요. 4. 마무리 10억이 아니라 계획과 점검이 필요한 때 10억 자산이 있으면 그래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를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면 돈이 많고 적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중요한 건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난 10억도 없는데 어쩌지? 라고 걱정부터 하기보다는 내가 쓸 돈이 월 얼마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어떤 식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은퇴하기 전부터 의료비나 가족 지원, 집 유지 비용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에 따라 은퇴 후에는 지금까지 미뤄왔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지잖아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하고 마음껏 여유를 즐기는 삶을 꿈꾸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다만 내가 정말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아니면 나중에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는지를 체크하면서 하셔야 해요. 결국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되니까요. 현역 시절처럼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지 않는 만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앞으로 20년, 30년 이상을 살아갈 자금 운용에 대한 거예요. 60세든 65세든 심지어 70세가 되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뚜렷한 계획과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가족과의 꾸준한 대화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해서 10억 있으면 모든 게 편하겠지라는 환상에 휩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매월 지출을 기록해보고 투자와 지출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은퇴라는 게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한다면 분명히 적자라는 불안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게요.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은퇴 재무 계획이나 투자 전략 같은 것도 다뤄보면 좋겠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준비된 은퇴가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는 것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봉 1억 받던 55세 임원, 은퇴 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된 이유. 서론 꿈꾸던 은퇴 vs 현실의 은퇴. 이제 좀 쉬면서 살까 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돈이 줄줄 새더라고요. 55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김영수 가명씨는 은퇴 후 첫 6개월 동안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30년 넘게 치열하게 달려온 직장 생활을 끝내고 늦잠도 자고 아내와 여행도 다녔죠.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점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카드값, 건강보험료, 생활비, 모아둔 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생각보다 컸던 겁니다.
더군다나 기대했던 자영업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퇴직금을 투자해 작은 카페를 열었지만 예상보다 운영이 힘들고 수익도 미미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았지만 나이에 대한 벽은 높았죠. 그러다 결국 김 씨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매달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으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봉 1억을 벌 때는 몰랐다. 은퇴 후에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 줄은. 그렇다면 김 씨만 이런 상황을 겪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중산층 이상 직장인들이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재정 위기에 빠진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퇴직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57세 전직 은행 지점장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7세까지 은행에서 근무하며 탄탄한 연봉과 복지를 누렸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고 그 돈이면 충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빠른 소비였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만 매달 100만 원, 생활비, 부모님 용돈, 자녀 지원금 등으로 매달 400만 원 지출. 결국 퇴직 후 5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짐. 처음엔 고정 수입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보고 나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62세가 되던 해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교훈: 퇴직금은 오래 못 간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2. 창업만 하면 될 줄 알았다. 55세 전직 마케팅 이사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퇴직 후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본사에서 성공 사례를 강조하며 이 시스템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초반 창업 비용으로 1억 원 이상 지출. 월세, 인건비, 재료비 부담으로 적자 지속. 결국 2년 만에 폐업, 손해만 7천만 원. 퇴직금으로 한 방에 자영업을 해결하려 했지만 창업도 생계를 위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준비 없이 뛰어들 경우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훈: 창업이 만능이 아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경험 없이는 자영업도 위험하다. 3. 노후 준비?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지. 60세 공무원 출신 최 씨의 이야기. 최 씨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60세 퇴직자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넌 연금 받으니까 걱정 없겠네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연금 200만 원 수령.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족. 결국 경비원으로 재취업, 월 180만 원 추가 수입. 최 씨는 연금이 부족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교훈: 연금만 믿고 살 수 없다. 노후 생활비를 미리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은퇴 후 생존 전략 3가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 편의점 알바를 피할 수 있을까요? 1.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 것. 퇴직 후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월세 수익, 소규모 온라인 사업, 강의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 것. 2. 지출 구조를 바꾸고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 은퇴 후에도 3040대 때처럼 소비하면 빠르게 무너진다. 고정비, 주거비, 차량 유지비를 대폭 줄이고 실속 있게 생활할 것. 3. 창업이나 재취업 전에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것. 경험 없는 창업은 위험하다. 무작정 재취업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것.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김 씨처럼 55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과학적 전략.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은퇴 후의 현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은퇴 후의 생활비 지출, 물가 상승, 예상보다 낮은 연금 수입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빠르게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행동경제학, 노화과학, 그리고 재정관리의 원칙을 활용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돈을 쓰게 만드는 심리학 행동경제학의 함정. 은퇴 후 생활비를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하는 이유는 단순한 돈 관리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소득이 줄어들어도 이전 소비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법칙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도 줄어든다는 착각.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득 마이너스 소비 관성 효과 인컴 마이너스 컨섬프션 STICKINESS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은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어도 소비를 급격히 줄이기 어렵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를 예상하여 미리 6개월간 테스트해보기. 고정비집, 차, 구독 서비스를 줄여야 빠르게 적응 가능. 심리적으로 내가 가난해졌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소비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절약하는 전략 필요. 연구 사례.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전 최소 3년 동안 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소비 패턴을 조정한 사람들은 은퇴 후 재정적 스트레스를 50%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2.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건강 유지가 자산 관리다. 노화과학과 건강경제학. 많은 은퇴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변수는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 증가입니다. 은퇴 후 의료비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건강과 재정의 관계. 평균적으로 60세 이후 의료비 지출이 70% 증가. 노화 과정에서 근육량 감소 근감소증로 인해 병원 방문 횟수 증가. 퇴직 후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증가. 해결책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해야 한다. 근육이 노후 자산이라는 말처럼 은퇴 후에도 꾸준한 근력 운동 필수.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한 그룹은 병원비가 평균 40% 적게 들었다. 건강을 유지하면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활동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음. 실제 사례. 58세에 은퇴한 어씨는 초반에는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62세에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한 B씨는 꾸준한 근력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하면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며 경제적 자유를 유지. 결론 건강은 곧 자산. 은퇴 후에도 꾸준한 신체 활동과 건강 관리가 필수. 3. 은퇴 후에도 돈이 흐르게 만드는 법, 지속적 수입원을 유지하는 전략.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금만으로 살아가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소득 흐름이 끊기면 심리적 불안감이 커진다. 은퇴 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 흐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았다. 해결책 소규모라도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자. 디지털 노마드형 부업,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등. 소규모 투자 배당주, 리츠, 장기 임대 부동산.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자리 활용 전문성을 살린 강의, 컨설팅 등. 실제 사례. 60세 퇴직 후 자신이 경험한 대기업 퇴직자의 현실에 대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C씨. 초기에는 수익이 없었지만 1년 후 월 200만 원의 광고 수익 발생. 55세에 퇴직한 D씨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은퇴 후 경력 개발에 대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운영. 은퇴 후에도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수익 유지. 결론 돈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전략의 시작.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정하고 연습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이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 창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은퇴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55세, 60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